안녕하세요. 오늘 태영호의 정치톡 시간에는 며칠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낸 데 대해서 저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할지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단추 꾹꾹 눌러주세요. 며칠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왜 부유한 나라를 방어해 주어야 하느냐, 그리고 그 부유한 나라는 왜 돈을 내고 싶지 않아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많은 논평가들이 이것이 주한미군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기 임기 시절에 한국에서 50억 달러, 약 6조 9천억 원에 달하죠. 이걸 받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언급했던 액수가 6조 9천억 원인데요.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당장 6조까지는 아니래도 그 절반치인 3조 정도는 내라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핵을 가지고 있고, 또 일단 그 핵을 매일 완성하고, 또 러시아에도 지금 여러 가지 미사일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김정은이 트럼프의 이러한 주한미군 분담금 발언, 또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점쳐보면서 분석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일단 제가 판단하건대는 김정은으로서는 미국 대선 캠페인에서 표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리는 없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리낌 없이 꺼내고 있는 그 미국의 그 현 정치 상황과 미국 국민들의 그 생각, 여론, 이런 데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질 건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미국이 국제정치에 개입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 기류가 높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83%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미국이란 나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동맹국들과 함께 이 국제 문제에 개입하는 이 다자주의나 또 공동안보, 이런 개념보다는 고립주의 역사가 더 긴 나라입니다. 자유교역과 공동안보로 구성된 팩스 아메리카, 이 미국 주도 국제질서죠. 이거는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질서입니다. 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미국이 세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간혹 고립주의 도전에 부딪혀서 궤도 수정을 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경우 6.25 전쟁 때도 결국 스탈린, 소련과의 충돌을 피하려 했던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의 산물인 애시스 라인 때문에 일어났고, 또 70년대 베트남 전쟁 때 그때 닉슨 독출이 나와서 결국은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베트남이 공산 통일되었죠. 그리고 79년에는 대만에서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보더라도 미군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또 미국의 국내 정치 현실을 김정은은 지금 들여다보면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혹시 새로운 거래를 통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새로운 핵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 고민할 겁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대선 캠페인 때 불쑥불쑥 나오는 발언들을 우리가 종합해 놓고 보면, 바이든처럼 완전한
비핵화를 선행 조건으로 하지 않고 현 상태의 북핵 현상 동결 혹은 미국에만 위협이 되는 ICBM과 같은 장거리 투발 수단 폐기 등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놓고 김정은과 타협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 협상이 우리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놓고 흐른다면 한반도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힘 또 지위가 커질 것이고 우리의 안보 지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의 발언을 들으면서 김정은이 관심 가질 부분은 이게 우리 국내 정치 현실과 관련되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들어 놓은 한미일의 협력 체계인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를 깨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클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만든 한미 혹은 한미일 사이의 이 안보 관련 이런 합의들은요. 우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행정부의 협약 Executive Agreement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부의 협약들은 정권 교체기에 폐기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우리 국내 현실을 본다면 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한미일의 이 캠프 데이비드 협력 구조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파트너들인 기시다 총리나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도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는 트럼프의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 이 리스크 또 북한과의 핵 군축 타협 이런 문제가 현실화되는 데 대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직까지는 미국 대선까지 한 반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캠프 데이비드 체계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하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독자적인 국방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국방정책 하면 불쑥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그러면 핵무장으로 가자는 것이냐라고 하시는데 핵무장 시대는 한미 간의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고 미국의 핵우산 보호 이걸 후퇴시킬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또 국민들에게 무작정 핵무장해야 합니다 라는 이런 설익은 주장들을 불쑥 던지거나 감정과 애국심에 호소해서도 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각종 핵 옵션의 비용과 또 혜택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을 진행해서 우리가 정말 미국과의 갈등, 국제적인 제재 이런 걸 이겨내면서 핵무장으로 갈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과 또 지금과 같은 핵 비확산 정책을 계속 유지시킬 경우에 생길 국익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또 연구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태영호의 정치톡 시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단추 꾹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단추 꾹꾹 눌러주세요.